자, 고개 드시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194페이지 제2절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상 부분 있죠? 요거는 이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은 뭐 쭉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뭐 보니까 설명을 다는 못 드릴 수도 있고 하여튼 뭐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용 부분이요. 개근상을 받으신 분들은 하여튼 뭐 축하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개근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개근상 좋습니다. 자, 보시면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그 바탕에 토지공개념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토지를 이용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에 보면 이렇게 이용하라고 하죠. 자기 땅이라고 해서 지멋대로 이용하면 안 되고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또 토지를 이용할 때는 땅덩어리 잡고 인구 많은 나라니까 효율성 있게 이용해라. 또 잘 이용한 다음에 자손만대 물려줘야 되니까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뭐 우리 세법에서 이걸 물어보지는 않지만 이걸 바탕에 깔고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눕니다. 그럴 때 모든 토지요. 생산과 관련한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이 있고요. 토지 이용 모습을 보면 또 생산된 것을 소비자들에게 유통시켜주는 유통 상업적 목적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토지 이용 모습을 보면 나대지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땅 나대지, 또 잡종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뭐 잡종지가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토지요. 사치성 재산에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은 그러면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요. 이런 토지 이용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럴 때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 이렇게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이용 모습에 따라 나눠요. 그럴 때 생산 관련 토지의 대표적인 토지 이용 모습은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용지, 그 다음에 예외적인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에 제가 이렇게 꽃 표시를 해놨는데 별 표시를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어디 시골에 임야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임야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꽃 표시한 임야는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 일정한 공익 목적의 산림보 육성 등을 위한 임야가 있어요. 그런 임야들은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0.07%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공장용지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 역시 생산과 관련되어 있고 토지용 모습이 토지공개념에 부합하니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다만 공장은 농지 목장보다는 좀 자연환경을 해치면서 이용하니까 자연환경 보존과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세율을 조금 높아요. 근데 여전히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토지공개념에 부합하는 토지용인 이용 모습인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용지는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저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자, 그 다음에 분리한다는 것은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용 모습은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얘네들은 역시 또 얘네들끼리 별도로 모아요. 그래서 별도로 모아가지고 같은 유형들끼리 얘네들 상가토지 같은 것들은 소유자별로 당의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얘네들을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별도로 얘네들끼리 모아서 같은 유형들끼리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합산한다는 것은 우리 배웠어요. 재산세는 원칙 건축물이나 주택 등은 물세, 물건별로 따로따로 개별 과세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인천광역시 남구에 A주택과 B주택이 있어도 자, 세금, 주택분 재산세 계산할 때 남구청장은 따로따로 가격을 A주택가액 곱하기 세율, B주택은 B주택가액 곱하기 해서 따로따로 세금 계산하는데 자, 상가토지 같은 것은 인천광역시 같은 남구에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A 상가토지, B 상가토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합한 금액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런 얘기고 또 그 다음에 자, 나대지 잡종지 같은 얘네들 짬뽕들은 종합적으로 얘네들끼리 역시 또 모아서 합산하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역시 얘네들도 종합적으로 얘네들끼리 모아서 같은 유형끼리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당연히 시군구 관할 구역의 토지를 얘네들끼리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별도나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토지들은 이렇게 역시 합산해서 이렇게 과세하는 토지들입니다. 근데 종합합산대상 토지라는 것은 나대지 잡종지만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대상이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되냐면 종합합산대상이 됩니다. 지적법에서 1번부터 28번까지 지목이 있는데 1번에서 27번까지 해당되지 않으면 나머지 지목 자, 여기 1번에서 27번까지 속하지 않는 지목은 다 뭐가 된다? 28번 잡종지. 잘 모르겠으면 뭘 찍어라? 잡종지 찍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 얘기입니다.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다 종합합산이고요.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얘네들은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얘네들 고분확장 골프장용 토지는 토지용 모습이 토지공 개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 과세 대상 토지로 분리 과세합니다. 자, 그럴 때 이 분리 대상 토지는 보니까 자, 이렇게 고율 분리 대상 토지와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분리 과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리 대상 토지는 뭐와 뭐로요?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로 이렇게 분리 과세합니다. 재산세 상인들은 모든 토지를 이렇게 크게 세 개형으로 분리 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해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분리 대상 토지는 또 뭐와 뭐로?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로 이렇게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토지용 구분제 풀 때요. 시험에서는 이거예요. 다음 중 분리대상 토지인 것은 별도 합산인 것은 종합 합산상 토지인 것은 아니면 토지형이 같은 것끼리 골라봐라 이렇게 묶어 나오는데 자, 이게 전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근데 예외가 있는데 일단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농지, 목장 용지, 예외적인 의미야 공장 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구분해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저율 분리대상 토지로.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속 토지는 별도 합산대상 토지로.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 합산대상 토지로 구분하고요.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분확장 골프장 토지는 어느 유형의 토지로?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이렇게 분리과세한다는 거. 이걸 먼저 딱 알아두시고 이게 전부면 자, 끝인데 예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외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번 봅니다. 농지요. 원래 저율분리대상 토지인데 농사 짓고 있다고 해서 다 저율분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지는 토지용 문제 풀 때 위치를 봐요. 이 농지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를 봐가지고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만 농지로 인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농지가 있는데 한 2,000평의 농지가 있습니다. 절반은 토마토를 심고 나머지 절반은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상추도 좀 심어놓고요. 고추도 좀 심어놨습니다. 농사를 잘 졌는데 어디에 있는 거냐. 이 농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상업지역 빌딩 숲 사이에 이렇게 2,000평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아침에 셀러리맨들이 우르르 넥타이 부대들이 출근할 때 거기서 밀짚 모자 쓰고 삽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지. 여러분, 자, 농지가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은 데 농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 있는 농지는 농지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어느 용도가 토지 용도가 공법에서 배우잖아요.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주거적 용도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이 됐어. 상업적 용도로.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이 됐으면 공업적 용도로 토지를 이용할 때 효율성 있게 이용하는 건데 이런 데 있는 농지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 토지를 이용할 때는 효율성 있게 이용하라고 그랬었잖아요. 저기서. 그죠? 그래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아니에요. 그럼 이런 데 있는 농지는 농지로서 인정하지 않아요. 농사 짓는다고 해도. 그러면 이렇게 농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할 것이냐. 원래 농지는 저율분리대상 토지인데 분리대상에 속하지 않는 토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그래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는 농지. 그래서 농지는 이따가 보겠지만 저런 군우면지역, 시골지역에 있거나 도시지역 같으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같은 데 있어야지 농지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저율분리. 딱 봤는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뭐가 된다?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과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목장 용지 있잖아요. 목장은 토지용 문제 풀 때 뭘 보냐면 위치를 봅니다. 위치를 보는 것은 농지하고 똑같아요. 목장이 여러분 주거지역이나 여러분 아파트 단지 옆에 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목장이라는 게 되게 집약적인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축사 이렇게 몰아서 그냥 키우잖아요. 그런 축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축사는 아니더라도 풀밭이 좀 있고 거기에 소들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상상할 때는 굉장히 굉장히 목가적이고 좋아 보이지만 막상 가까이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 풀 사이에
풀이 있고 소들이 풀 뜯고 있으면 거기에 소똥도 있죠. 온갖 파리, 모기, 그 다음에 냄새 장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 있는 목장은 상업적, 공업적인 목장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 있는 목장은 또 목장 용지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목장도 농지처럼 위치를 봅니다. 있을 곳에 있느냐를 보고 또 면적 제한도 있어요. 목장은. 자, 농지는 면적 제한 없고 있을 곳에 있느냐만 보는데 목장은 면적 제한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왜 면적 제한이 있어야 되느냐. 자, 목장 100만 평 푸른 초지가 펼쳐져 있는데 이 푸른 초지가 이렇게 딱 펼쳐져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하여튼 뭐 그런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나? 저는 이런 푸른 초원을 보면 왠지 이런 푸른들 발을 막 뛰어다니고 싶어. 푸른들 발을 막 뛰어다니다가 돌뿌리 걸리지 않았는데도 괜히 풀밭을 몇 바퀴 떼구르 구르고 풀밭을 뒹굴다가 허비 비웃고 그래. 풀밭을 뒹굴다가 팔베기 하고 있죠. 이렇게 풀밭에 누워서 풀피리 불면서 뭉게구름 지나가는 거 보면서 낮잠 한숨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낮잠 한숨 자려고 딱 누웠는데 까무룩 자려고 하는데 뭐가 휙 지나가서 눈을 떠보니까 타조 한 마리가 양치기에 쫓겨서 연락에 도망다니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타조 목장인가 보다 이렇게 생겼더니 나지막한 언덕에 올라가서 이 푸른 초원을 뛰노는 타조 떼머리를 구경하려고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조 한 마리만 양치기에 쫓겨서 연락에 도망다니고 있다. 이럴 때 여러분요. 자, 100만 평 푸른 초지가 타조 한 마리를 위해서 목장 용지로 존재한다. 토지 효율적인 용이에요? 아니지 여러분. 면적 제한이 당연히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돼지 잡종지를 왕창 산 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새끼 돼지 한 마리 차에 싣고 와가지고 저처럼 리본 하나 딱 달아놓고서 야 너라 뛰어놀아. 돼지 막 꿀꿀이고 돌아다닐 때 저 끝에 전부 다 목장, 돼지 목장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는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 목장의 허용 면적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목장의 허용 면적이 다 있고 거기다 자기가 키우는 가축의 마리두 수를 곱해서 목장 기준 면적을 계산합니다. 우리가 자세한 건 알 필요 없고 요만큼이 목장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목장이 있고 기준 면적 이내이다 그러면 이 목장은 어느 형의 토지로? 저율 분리상 토지로. 근데 목장의 법령에서 계산한 입지 기준 면적을 이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목장 용지로 인정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분리나 별도에 속하자면 다 뭐가 돼?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도 여러분요. 공장도 자 공장도 얘도 이제 토지용지를 풀 때 위치를 봅니다. 공장이 여러분의 주거지역 옆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상업지역 옆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장도 위치를 따지고요. 또 면적도 따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장도 면적 제한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돼지 잡종지에다가 엄청난 넓은 부지에 공장은 조그맣게 지어놓고서 저 끝에다 공장 용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장도 있을 곳에 있느냐 면적 다 따져봅니다. 그래서 있을 곳에 있다는 전자에서 공장이 있을 곳에 있다는 전자에서 법령에 의해서 공장의 입지 기준 면적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알 필요 없지만 요만큼이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다.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공장 어느 형의 토지예요? 저율 분리상 토지로. 근데 공장의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역시 공장 용지가 아니잖아요.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역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여러분. 공장 용지가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이 있습니다.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있는데 이 부속 토지가요. 자, 얘는 뭘 보냐면 위치는 안 봐요. 시골이든 도시든 도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어디나 다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얘는 면적만 따집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전체 부지가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서 법령에 의해서 계산한 면적이 기준 면적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요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아까 상가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잖아요.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상가 토지가 아니니까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 예? 어떤 공통점이 있냐?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나왔다. 볼 것 없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다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여러분. 토지용법 문제 풀 때 무조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지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를 봤어요.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분리,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합산. 목장은 위치 면적 다 따집니다. 공장도 위치 면적 다 따집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냐. 또 상가 토지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면적만 따져서 기준 면적 이내면 보고 별도 합산.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뭐가 되고 종합합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토지정보 문제를 풉니다. 자, 교재를 보시니까 194페이지 제2절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상 구분에서 의 및 대상 구분 의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상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대상 및 분리대상으로 구분하는데, 자, 표의 내용은 이제 나중에 자 보시면은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보면 딱 정리가 되는 거고 일단 넘어갑니다. 195페이지 2번 토지에 대한 대상 구분, 분리대상 토지 요것도 지금은 볼 필요 없어요. 나중에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봐야지 지금 보면 헷갈려요. 항상 제가 공부할 때 요만큼까지만 보라고 했는데 선을 넘는 순간 빵 지뢰 터집니다. 머릿속에서. 예? 그러니까 요거 나중에 공부 토지정 부분 다 한 다음에 보시고요. 양가로 2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도 자, 동그라미 1번 내용은 나중에 공부 다 한 다음에 보셔야지 이해가 되지. 지금 보면 헷갈려요.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 쫙이요. 동그라미 기억번 밑줄입니다. 또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밑줄. 니은번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여러분요.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있으면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갑이라는 사람이 A 상가 토지를 갖고 있어요. B 상가 토지도 갖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군 관할 구역 내 B 상가 토지도 있어요. 근데 이 B 상가 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거나 면제되거나 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그 경감될 때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그 토지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나 감면대상이에요. 그러면 재산세는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있을 때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과세합니다. 그런데 얘는 어차피 비과세 감면되는데 A 토지와 합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세금 계산할 때 얘는 비과세랑 감면되는데 이거를 합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산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면 요 토지는 상가 토지지만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었냐? 재산세가 경감되는 경우에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도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틀렸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합산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토지와. 비과세 감면되거나 경감되는 경우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별도 합산을 보지 않고요. 양가로 3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요. 동그라미 1번 과세기준 현재 납세무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 분리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동그라미 2번도 밑줄입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 기억번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밑줄. 니은번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자, 밑줄입니다. 똑같아요. 자, 이게 만약에 나대지나 잡종지였다 그러면 똑같아요. 이게 종합합산 대상 토지면 역시 재산세, 비과세, 가세면제 경감된다. 그럼 다른 토지 합산해야 되는데 합산하면 안 되잖아. 이런 거 어차피 비과세, 가세면제 되니까. 그러니까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합산하지 않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본다고 바꿉니다.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 비과세, 가세면제 경감되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기 위해서요. 3번 신탁재산에 속하는 합산 대상 토지 합산 방법. 이거 중요한데요. 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및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96페이지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한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밑줄 쫙이요. 동그라미 2번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 경우 위탁자별로는 각각 합산해야 한다. 밑줄이요. 그럼 이게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얘기냐? 여기는 뭐 핵심 요약 정리 다운받으시면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재산을 신탁한 위탁자, 신탁자입니다. 그리고 병이라는 수탁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탁법에 의해서 갑은 A라는 토지와 A-라는 토지를 자, 병에게 신탁했습니다. 또 을은요, 을은 자, B라는 토지를 자, 병에게 신탁했습니다. 위탁자별로 구분이 되고요. A-B 토지는. 그 다음에 병소유에 C라는 토지가 있었는데 이거는 수탁자 고유. 자, 병의 수탁자인
병의 고유 토지입니다. 원래 고유 토지예요. 병 소유의 토지였습니다. 그럴 때 얘네들은 신탁 토지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자 설명의 편의상 전부 다 상가 토지로 하고 전부 다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 신탁한 토지하고 A-B 토지, 신탁한 토지와 수탁자 고유 토지는 동일한 시군 관할 구역내에 있을 때 원래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할 때 얘네들을 수탁자 고유 토지와 얘네들은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수탁자 고유 토지하고 왜 합산해요? 자, 별개지, 이거는. 그 다음에, 근데 위탁자별로는 A-에 요 위탁자별로는 동일한 시군관할 구역 내에 있을 때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어떻게 한다? 위탁자별로는 합산합니다. 위탁자별로는 합산하지만 수탁자 고유 토지와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자, 토지이용급은 이제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는데 분리대상, 별도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 순서로 공부를 합니다. 그럴 때 분리대상 토지, 별도합산을 먼저 공부하는 이유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분리나 별도에 속하자면 다 뭐가 돼? 종합합산이니까 별도를 먼저 공부합니다. 먼저 분리대상 토지는 자, 여기를 봅니다. 먼저 세율을 통해서 세분화해서 한번 공부하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지난 월요일날 강의라는 곳에서, 월요일날 강의하는 곳에서 어떤 수강생분이 세 분이 새로 왔어요. 세 명이 새로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첫날이었는데도 딱 보니까 딱 보니까 수강생이 그래도 잘 이렇게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첫날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3월 달에 지금 그것도 중간, 거의 3월 말이잖아요. 이제 4월달 올라가는데 이렇게 중간 3, 4월 강의에서 중간에 이렇게 지금 이번 주에 처음 오신 분들은 반드시 수업 끝나고 그 1월달 동영상 강의 첫 주, 두 번째 주 정도 강의를 듣고 3월달 강의 부지런히 한번 대충 빨리 한번 들어보고 3, 4월달 강의를 빨리 3월달 지금 강의 지나간 거를 들으면서 따라와야 한다. 1차 과목은 자, 1월달, 2월달 강의를 무조건 다 들으면서 따라오고 진도에 맞춰서 나머지 과목은 그래도 1월달 첫 주, 두 번째 주 강의라도 최소한 앞부분 강의라도 대충 듣고 자, 어떤 내용인지 들으면서 3월달 강의 동강 들으면서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자, 수업이 딱 끝나고서 이제 제가 나중에 보니까 있죠. 이 친구가 그 중에 한 명이, 3명 중에 한 명이 등업 신청을 했다고 제 카페에 설주라고 닉네임이. 그래서 이제 딱 등업 신청을 했어요. 30세더라고요. 카페 정보를 보니까 30세 여성 수강생인데 등업 신청을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라고 또 써져 있는 그 등업 신청한 것만 해서 오늘 첫 수업을 들었대요. 자기가 그 오전에. 그러니까 자, 제가 카페 어떻게 가입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동영상 강의를 들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벌써 들어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카페 가입한 줄 알고 벌써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저 더 놀란 게 자, 취득세 세율 부분을 했었는데 특례세율 그것도 중간에 딱 왔는데 특례세율을 했었는데 거기부터 중과세율 이거 했었는데 그 수강생은 귀에 자, 첫 수업이었는데도 귀에 너무 내용이 쏙쏙 귀에 머릿속에 들어오고 이해가 돼서 어쩌고 이렇게 쳤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무조건 합격이야, 이 수강생은. 왜냐하면 두 가지 면에서 합격입니다. 일단 세율 부분이 일단 중간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 내용이 귀에 쏙 들어와.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그 수업 시간 끝나고 반드시 동강 들어봤는데 그대로 바로 동강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카페 가입하고. 이런 수강생은 제 경험칙상 무조건 합격입니다. 아셨죠? 무조건 합격. 그래서, 아니, 진짜예요. 6월 달에 와도 이런 수강생은 6월 달에 와도 무조건 합격입니다. 아니, 진짜예요. 무조건 합격이에요. 제 경험칙상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합격할 거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런 수강생들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좀 늦게 오시거나 이런 분들 그 정신을 본받아야 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 진짜로요. 그런 분들이 합격하십니다, 여러분. 자, 봅니다. 그래서 역시 항상 제가 느낀 거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뭐 이런 거 온 순서하고 상관없이 공부는 합격하는 것은 꼭 온 순서 근데 온 순서도 중요하긴 해요. 한 번이라도 더 보면 아무래도 훨씬 나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구나. 항상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봅니다. 보시면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저율분리하고 고율분리로 나눠진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저율분리와 고율분리 대상 토지로 나눠집니다. 그럴 때 저율분리 대상 토지는 또 세율에 따라 세분화돼요. 0.07% 저율비상과 0.2% 저율비상 토지로 나눠집니다. 그럴 때 고율분리는 몇 프로가 고율이냐? 4%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0.07% 저율비상 토지는 어떤 게 있냐면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있고요. 0.2% 전류상 토지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자, 또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갓산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무슨 공사 소유 토지 등등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율분리상 토지는 어떤 게 고율분리냐? 사치성 재산 토지요.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그래서 4%입니까? 사치성산 죽을 사자? 맞습니다. 그래서 고율분리상 토지는 사치성산 토지는 4%요. 고불악장, 골프장용 토지는 4%입니다. 4%로 이렇게 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분리상 토지는 세율을 통해서 세분화해서 몇 프로 적용되는지 알아셔야 돼요. 시험에서 다음 중 분리대상 토지 세율이 다른 하나는 그래가지고 0.07% 전리상 토지를 쫙 깔아놓고 염전 집어넣고 물어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분리상 토지는 세율을 통해 세분화해서 알아주셔야 되는데 007 빵 게임 있죠? 007 빵이 쏘니까 4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 있잖아요. 007 빵 으악 양쪽 사람 이거잖아요. 요즘 이런 거 안 하나? 예, 자 그래서 이런 거 옛날에 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겁니다. 007 빵이 쏘니까 본다 4 죽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007 빵이 4 근데 비례세율이에요. 비례세율이란 말을 집어넣어요. 왜냐면 비례세율이냐? 농지면 10억짜리 농지든 20억짜리 농지든 무조건 0.07%. 공장이면 1억짜리든 10억짜리든 무조건 0.2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례세율 정도입니다. 어떻게 외우시느냐? 분리상 토지는 세율을 통해서 세분해서 딱 정리해드려야 되는데 007 빵이사 비례세율입니다. 에브리바디 다 같이 시작. 007 빵이사 비례세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둡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순서는 007% 전리상 토지 농지부터 목장이며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요. 196페이지입니다. 분리상 토지. 먼저 1번에 007% 전리상 토지 농지 자입니다. 농지는 재산세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서입니다. 자, 교재를 보세요. 필기 이제 뭐 끝났어요. 이제 수업 이제 요거 보고 이제 끝나니까 자, 요 교재를 봅니다. 자, 그래서 뭐 하여튼 요건 무조건 일단 외우셔야 돼요. 하여튼 전리상 토지 007 빵이사에서 007% 전리상 토지는 다시 어떤 게 있다고요?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빵이 프로 어떤 게 있다고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요. 예? 자, 4%는 살성산 토지로서 고불악장, 골프장 토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 자, 재산세 분리상 토지 007 빵이사에서 분리상 토지 007% 어떤 거?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빵이 프로 어떤 거?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요.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 이 빵이 프로 0.2% 공장 용지처럼 분리상 토지가 되는 것들이 0.2% 분리상 토지가 되는 거 엄청 많아요. 근데 여태까지 시험에 나온 것이 제가 찍었던 것들 있잖아요. 제가 이런 것들은 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좀 이게 찍었던 범위에서 벗어난 게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다 이거 찍은 범위 내에서만 나왔어요. 그리고 살성산 토지, 고불악장, 고부장 토지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걸 외우셔야 돼요.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러면? 007% 전리상 토지 어떤 게 있다고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야. 빵이 프로 어떤 거?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4% 어떤 거? 사치성산 토지, 고불악장, 골프장 토지입니다. 자, 교재 봅니다. 196페이지. 먼저 분리상 토지에서 007% 전리상 토지, 농지 전답과수원인데 세기 지목인데 농지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토지용이 달라져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와 한쪽 가르친 2번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눠져요. 먼저 개인 소유 자격 농지는 그 한쪽 가르친 1번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위치요, 위치. 아까 농지는 뭘 본다고 했어요? 토지용 구분제 풀 때 위치. 일시할 곳에 있느냐, 위치를 보잖아요. 자, 동그라미 1번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전답과선으로서 과세율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과세하는데 다만 밑줄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군지역 제외하고 및 시지역, 읍면지역 제외하고 자, 줄여서 시지역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해서 분리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군 읍면지역에 있다. 여러분, 군 읍면지역은 자, 세법에서는 공법과 달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용도지역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깡촌이다, 군읍면적. 그래서 뭐든지 군읍면적에 있으면 위치 기준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읍면적에 뭐가 있다? 무조건 있어야 할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골 군읍 면적 어디 가보세요. 군읍 면적, 저런 시골 군읍 면적 가면은 밤에는요, 해만 떨어지면 그런 데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상업지역, 군읍 면적의 그런 상업지역 한번 가보세요. 읍내 어디 뭐 이런데. 상업지역인데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잘. 밤만 어두워지면. 그래서 길 물어보려도 뭐 물어볼 사람도 없고. 자, 그 상업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주거지역인데 집들이 띄엄띄엄 있고, 그 다음에 밤만 되면 역시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깜깜절벽이지 뭐. 자, 그렇기 때문에 군읍 면적에 뭐가 있다 그러면 있어야 할 곳에 있다. 무조건. 농지든 목장이든 공장이든 뭐든지요. 자, 군읍 면적이 있습니다. 개인 소유 작용농지가. 그러면 무조건 있어야 할 곳에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분림. 특별시관시 시지역에 도시지역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있을 곳에 있으니까 뭐가 돼? 분리. 도시지역 밖은 있을 곳에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도시지역 내, 이걸 잘 보세요.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다 그러면 있을 곳에 있다고 봅니다.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은 있을 곳에 있다고 봐요. 있을 곳에 있으니까 뭐가 돼? 분리. 자, 근데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이외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가 있어요. 있을 곳에 있지 않은 거죠? 그럼 뭐가 된다? 종합합산. 이렇게.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뭐가 된다? 종합합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비출입니다. 살짝. 개인이 수여하는 농지일지라도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농지는 농사 안 짓고 있으면 공부상만 농지도 실제 농사 안 짓고 있어. 그러면 농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이 됩니다. 밑줄 쫙이야.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친 2번 법인 또는 단체 소유 농지요. 자, 법인 또는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 종합합산 대상이다 밑줄이요. 뭐 출판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지를 갖고 있다. 자, 그러면 농사짓는 게 주업이 아니니까 다 뭐가 되냐면 종합합산입니다. 일반적인 회사가. 근데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에 한해서 다음에 법인 또는 단체 소유하는 농지 안에서 분리대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밑줄이요. 어떤 게 분리대상이 되느냐. 동그라미 1번이요. 자,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밑줄입니다. 농사 짓는 게 조업인 법인이죠.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조일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2번, 3번, 4번, 5번 5가지가 있는데 5번만 보겠습니다.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밑줄이에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등등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2가지만 확실하게 알고 나머지 동그라미 2번 한국농촌공사 소유농지, 3번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게 소유하는 농지, 음성꽃 동네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사를 져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식탁에 올릴 때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4번 메리칸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현대아산에서 서산 간척지 메리칸척한 다음에 직접 경작하는 농지. 이런 것들을 한번 눈으로 보시고 5가지. 예전 시험에 다음 중 분리대상 토지 다 틀린 거 그래서 이 5가지에다가 하나를 집어넣고 물어봤습니다. 뭘 집어넣냐? 농산물 가공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소유 농지는요. 농사 짓는 게 주업이에요? 농산물 가공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소유 농지면 농사 짓는 게 주업이 아니잖아요. 가공하는 게 주업이지. 그러니까 뭐가 된다? 종합합산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하나 집어넣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같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 종합합산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농업법인 소유 농지라든가 종중 소유 농지 등등이 뭐가 된다? 분리 대상이 된다더라. 이렇게만 아시고 가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농지는 누가 소유하느냐, 개인이 소유하느냐, 법인 및 단체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97페이지 양가로 2번 목장 용지요.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 위치 플러스 면적이요. 위치 플러스 면적. 목장은 농지하고 똑같이 위치를 봅니다. 위치를 보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면적도 따집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농지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인지에 따라 토중이 달라지는데 목장은 달라지지 않아요. 개인이 소유하든 법인이 소유하든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자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바뀌면 자 목장이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위치는 농지하고 똑같아요.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아까 농지,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있을 곳에 있다고 그랬죠? 농지?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 있을 곳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장이 있을 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밖에 목장 용지로서 과세기준이 속한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해서 계산한 토지 면적의 범위 안에 소유하는 토지는 자, 길게 돼 있지만 그리고 길게 돼 있지만 결론은 기준 면적 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목장 길게 돼 있지만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니까 뭐라고요? 분리과세입니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딱 보니까 목장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 도시형 내 개발장 녹지적 도시파. 그리고 딱 보니까 기준 면적 이내야. 그럼 뭐가 된다고요? 네 번째 줄 뭐라고 돼? 분리과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앞 동네 뭐라고 돼 있던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면 표를 봅니다. 목장이 군읍 면적에 있어요. 깡촌이니까 뭐든 다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면적이 내니까 분리. 근데 기준면적을 초과했다. 앞 동네 뭐라고 돼 있든 그럼 뭐가 된다? 종합. 특별시관시 시지역에 도시역 밖에 있고 기준면적이 내면 분리, 초과하면 볼 것 없이 종합합산. 도시지역 내라도 이걸 주의하라고 했죠.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으면 자 이걸 주의하세요. 그러면 있을 곳에 있는 거죠. 기준면적이 내면 분리고 초과하면 뭐가 되고 종합합산. 도시지역 내라도 목장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이외 지역에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적, 공업적의 목장이 있어요. 있을 곳에 있지 않죠? 그럼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주의합니다. 양가로 3번 특정 임야요. 산림보호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 및 종중이 소유한 임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일정한 임야만 분리과세 대상이 되고 그러나 살짝 미치려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종합합산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시골에 어디 임야 갖고 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나대 접종지처럼. 근데 예외적으로 특정한 목적의 일정한 임야들만 분리 대상이 되는데요. 자, 산림보호 육성 등의 일정한 임야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는 어떻게 정확히 외워요? 규칙성이 있습니다. 산림보호 육성 등 공익목적 임야의 공통점. 무슨 법이 나와요. 무슨 법률, 무슨 법에 의한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입니다.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 자, 그래서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이런 임야들이 뭐가 된다? 저혈분 이상이 됩니다. 산림보호 육성 등 공익목적 임야로서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의 동그라미. 특수산림사업 지구의 동그라미요.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가 뭐가 된다고요? 이런 임야가 분리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등등등. 2번 동그라미 2번. 문화재보호법 법 나왔죠. 동그라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안의 임야. 구역의 동그라미. 자,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 분리상. 3번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전 환경지구 안의 임야. 법 나왔죠. 지구 내에 있는 임야죠. 분리상. 4번 개발제한 및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 나왔죠? 개발제한 구역의 임야 구역 나왔죠? 분리상입니다. 5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법 나왔죠? 다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구역 나왔죠?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냐는 임야 이런 거 다 분리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 8번도 다 뭐냐면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림이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198페이지 동그라미 11번입니다. 제가 항상 시험 볼 때 이렇게 쭉 7, 8, 9, 10 이건 그냥 넘기고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림이라고 하면서 쭉 넘기고 11번만 그냥 지나치게 보여가지고 꼭 11번만 봤어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며 법 나왔죠? 구역 내림이죠? 그랬더니 종합부동산세 대상 문제에서 요거 11번이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사람은 항상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출제하는 사람이나 저나 법령 쭉 나와 있으면 법령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법령이. 그러면 이게 읽다가 말고 읽다가 야 이런 거는 읽기 귀찮으니까 건너뛰다가 요런 거는 좀 상수보호 요런 건 조금 한번 유심히 봐둬야지. 이렇게 체크한단 말이죠. 출제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쭉 깔려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넘기다가 요거는 그래도 한번 보고 갈까? 이렇게 하고 마지막이나 처음에 이렇게 한번 보고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요 11번이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넘기다가 제가 항상 11번만 봤었는데 그래서 시험에 나왔고 12번 밑줄입니다. 자,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예요. 자, 이래서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도 아까 저혈분리였는데 종중 소유 임야 저혈분리고 무슨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가 뭐가 된다? 저혈분리상이 됩니다. 임야. 자, 그래서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007% 저혈분리상 토지, 농지, 목장, 임야를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빵이 프로 저혈분리상 토지입니다. 빵이 프로 저혈분리상 토지. 자, 봅니다. 빵이 프로 저혈분리상 토지요. 공장용지인데 대표적으로 양가로 1번 공장용지 옆에다가 제목에 땡땡 해놓고 공장도 토지용 문제 풀 때 뭘 보냐? 위치 플러스 면적이요.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면적 이내냐를 봅니다. 위치 플러스 면적 딱 해놓고 봅니다. 공장용지가 한쪽까지 1번 정신을 바짝 차려서 보세요. 이해하면 쉬운데 군 지역에 있어요. 깡촌이니까 뭐든 다 있어도 되죠? 그럼 있어야 할 곳에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아니고 기준면적을 따져봐야 되는데 군 지역에 쓰자는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가로는 생략하고로서 자 행정자치부 영어로 정하는 공장 입지 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는 분리과세한다. 있을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고요? 분리과세.
한쪽 가라신 2번 도시 지역 내 소재하는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 동그라미 1번 산업단지 공업지역입니다.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공장 지라는 데잖아요. 여기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있을 곳에 있는 거지. 공장 이런 데 있으면 있을 곳에 있고 이거 눈치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그냥 산업단지 공업지면 공장 있을 곳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면적을 따져봐야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전체가 분리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되고 분리.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 없이 뭐가 되고 종합합산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을 주의하셔야 돼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여기에 이제 별 표시해놓고 좀 중요 표시해놓고 봅니다. 도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자, 도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있을 곳에 있지 않잖아요. 이럴 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기준면적 이내일 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됐어요? 별도 합산 대상이 되고, 그렇죠? 기준면적을 초과했을 때는 볼 것 없이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뭐가 된다? 종합 합산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표로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공장이 잘 보세요. 구는 면적이에요. 깡촌이니까 뭐든 다 있어도 돼요. 있을 곳에 있고. 자, 표를 오른쪽으로 보세요.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되고 공장이 분리과세요. 근데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합산. 공장이 시지역의 도시역 밖에 있고 있을 곳에 있어요. 그러면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 초과하면 종합합산. 공장이 도시역 내 산업단지 공업지역이면 있을 곳에 있죠.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고 초과하면 볼 것 없이 종합합산이고. 근데 이걸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공장이 도시역 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을 때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보지 않고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는 거?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거. 이걸 불표시는 꼭 주의해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제 기준면적을 초과했다는 볼 것 없이 어디에 있든 종합 합산 대상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예.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위치 면적도 있을 것에 입국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 앞동네 뭐라고 했든 기준면적을 초과 면적을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합산. 다만 한 가지 이렇게 공장이 시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지역에 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으면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 이럴 때 공장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봐서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는 거?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그래도 대답이 없네. 198페이지 봅니다. 양가로 2번 분리과세 의제 토지요. 분리대상 토지로 공장용지처럼 0.2%, 0.2% 분리대상 토지로 보는 토지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써질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 그러니까 무슨 주로 공사 소유 토지가 0.2% 절비라고 했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갓산저공사, 지역난방공사 막 쫙 나와요. 자, 그런 공사 소유 토지고 살짝 그냥 밑줄이고 2번 봅니다. 동그라미 2번. 과세기준련제 계속 쭉 밑줄입니다.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도 폐지한 토지에 필 꽂히면 안 돼요. 폐지한 토지도 뭐가 된다? 0.2% 저율분리입니다. 염전의 동그라미요. 다만 계속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하고요. 그리고서는 뭐 3번 수자원공사 소유 토지 어쩌고 맞죠? 아닌 것도 엄청 많이 나와요. 넘어갑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일일이 외워요? 근데 이 중에서 막 뽑아서 나오는 게 저 몇 가지, 그러니까 뽑아서 나왔어요. 어떻게 이제 이걸 다 기억해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보니까 동그라미 22번입니다. 200페이지 동그라미 22번 밑줄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사회 사용에 소유한 토지 밑줄짝이요.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시험에 이미 나왔습니다. 얘도 뭐가 된다? 0.2% 저율분리고. 201페이지 동그라미 27번. 자, 27번 두 번째 줄 끝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 터미널용 토지 밑줄이요. 터미널용 토지 뭐가 된다? 0.2% 저율입니다. 그래서 제가 0.2% 저율비상 토지 007 024에서 0.2% 그러면 항상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옛날부터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이렇게 항상 찍어서 강의했었어요. 항상. 아니 진짜예요. 제가 맨날 이렇게 평상시에 쭉 보다가 그냥 귀찮으니까 몇 개만 찍어서 이렇게 봤는데 여태까지 시험에 나온 것은 염전 나왔고 자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나왔어요. 터미널하고 용토지하고 각종 공사 소유 토지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요 0.2% 저율비과세를 상당히 유효한 토지에서는 두 가지가 두 번 시험에 나왔는데 제가 여태까지 옛날부터 강의할 때부터 이렇게 찍은 것 중에서 두 가지가 걸렸고 그래요. 아직 두 가지는 안 나왔고요. 그래서 언젠간 나와요. 제가 찍은 거는 항상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장, 염전, 터미널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0.2% 저율 넘어갑니다. 202페이지 3번에
4% 고일분리 대상 토지입니다. 4% 고일분리 대상 토지. 사치성 재산 토지가 그렇죠? 그래서 007-24 4% 고일분리 대상 토지. 제목이만 밑줄이에요. 자세한 거 필요 없고. 골프장용 토지 밑줄, 고부락장용 토지 밑줄입니다. 얘들 4% 고일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 합산상 토지인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갔기 때문에 괜히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별도 합산상 토지 이거 보면은 조금 어려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정신하에서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로 일단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 봅니다. 자, 절 보시면 오늘 공부한 건 복습은 하고 가야지. 아직 시간도 안 됐어요, 아직. 자, 오늘 복습을 하고 갑니다.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데 형식주의 과세입니다. 등록면허세. 형식주의 과세하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금 보니까 젊은 청춘들이 그래도 짝이 돼서 이렇게 남녀 수강생들 짝이 돼서 이렇게 많이들 앉으셨네요. 서로 돕고 협력하고. 그런데 옆에 있는 짝이 좀 마음에 들더라도 절대 좋아한다는 말은 하지 마라. 알았지? 마음속에만 둬. 그랬다가 시험 끝날 때까지, 그랬다가 시험 딱 끝나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절대 말하지 마. 잊어버려, 그냥 다 잊어버려. 중개사 시험에. 왜냐면 이 청춘들이 꼭 학원에 오면은 커플이 돼. 처음에는 나란히 붙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해. 그러다가 한 사람이 만약에 공부에 안 되면은 같이 물귀신 작전으로 같이 빠져버려. 학원에 안 나와, 둘 다.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알았죠? 그래서 항상 그 시험에 떨어진다는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떨어졌다? 젊은 청춘이 공부만 하라고 밀어줬는데도 그 불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사귀면 안 돼. 내가 심한 말 했나? 하여튼, 자, 봅니다. 농담이고. 자, 하여튼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하여튼 이제 요 토지용 부분이 조금 그래요. 근데 요까지를 잘 소화하시고 잘 모르겠는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표정을 보니까 조금 이제 쭉 얼굴들 뵈니까 좀 그런데 한번 읽어보시고. 자, 오늘 공부하고 복습하고 말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입니다. 다른 애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 근데 뭐만?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얘가 등기할 만한 실적 권리가 있느냐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요. 등기가 말소되는 그런 원인 때문에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등기등록이 없으면 등록면허세는 납세 의무가 없고요. 등기가 됐다 절차만 정당하게 그러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 납세 문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등록을 하는 자라는 자는 무슨 외관상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는 않고 등기만 절차만 되면 무슨 설정 등기 납세 문자는 누구다?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요거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결정할 때 둘 다 취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문자가 결정합니다. 원칙 신고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에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시가격 관계없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등기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 상태 사이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뭘 과세 표준한다? 변경된 가액으로 하는 거지.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이 아닙니다. 등록 당시니까 변경된 가액. 또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과 세율이 중요한데 소가지 없는 애들은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가액. 소가지 없는 애들 부동산 가액으로. 과세표준으로 소가지 부립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나 이전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요. 근데 가등기는 자 부동산가액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뭐가 과세표준이 될 수도 있어? 채권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5년 여름에 바뀐 내용, 개정 내용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또는 채권 금액이고 또 그 다음에 봅니다. 자, 등록면허세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뭐가 과세 표준이 된다? 요역지가액. 자, 근데 소유권 이해권리들은 이제 세율은 다 몇 프로입니까? 0.2%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해? 전세 금액의 0.2. 임차권 설정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해? 월 임대차 금액의 0.2. 예?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자, 뭘 과세 표준한다? 채권 금액, 돈 빌려 못 받을 거야. 채권 금액 보전하는 사람수하니까 채권 금액, 세율은 0.2%입니다.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세율에 미달할 때는 그 밖의 등기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부동산 등기 시 등록물세에 산출한 세액이 자 산출한 세액이 만약에 6,000원 말소 등기 변경 등기가 그 밖에 등기니까 6,000원의 세율을 그 6,000원에 미달할 때는 얼마를 납부하게 한다?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같은 면세점이나 재산세 같은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수수료 성격유서를 공짜로 안 해줘요. 등록면허세 자 세금을 내는데 납세지 자부담감 부동산 등기할 때 납세지는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등록면허세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사안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등록면허세는 소재별 안분해요? 아니면 한 곳에 몰빵해요? 등록관청 소재지. 안분하지 않고 취득세가 소립 안분이고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는데 자 부동산 등기할 때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X라고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기간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원칙이에요. 상속을 원인으로든 증여를 원인으로든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다만 기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그거 가만 놔두면 이제 흐지부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기간 나오는 경우 추가 신고 납부기야 등록면허세.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취득세하고 똑같아.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그 중과세금이 된 날부터 사유 발생부터 며칠 내요? 30일 이내 60일 아니고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공제해 주는데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징수세 신고 납부해요. 신고 납부합니다. 세 가지 확인합니다.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 일반 가산세는 취득세랑 똑같아요. 근데 중과산세 규정이 등록면허세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저는 진짜 친구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등록면허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지만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을 때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제 봅니다. 이때 무신고 가산세 50% 깎아줘요? 아니면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아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적용한다고 바꿔서 정리해 놨었고요.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원칙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감면받았을 때만 예외적으로 농특세가 또 감면세액의 20%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면이 받은 등록면허세액이 있으면 지방교육세, 농특세.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 뭐만? 지방교육세만 부과됩니다. 또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재산세 사실주의 과세하고 대표적 보유세고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가지입니다. 어떤 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입니다. 토지, 모든 토지입니다. 미등록된 토지 포함하고 주택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에 드는 토지에 포함해야 제외해요. 제외합니다. 자, 건축물 그 재산세에 되는 건축물은 취득세와 범위가 동일해요. 그래서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건축물 포함합니까? 무건축물 포함해요? 포함합니다. 대상이 됩니다. 등기등 허가된 거 무관하고 사니까. 자, 그 다음에 주택,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가격을 하나로 평가해서 하나로 과세합니다. 상가는 건물과 토지 가격을 따로따로 평가해서 따로따로. 상가, 건물은 건축물 분재산세, 토지는 토지 분재산세로 따로따로. 자, 그럴 때 재산세 대상 주택에 자 겸용주택이 있습니다. 주거와 주거 이해 겸용주택. 1동의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주거 면적이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아니죠? 주거분만 주택. 일구 건물 나오면 항상 뭘 기억해요? 일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50%.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고 50% 안 되면 주거분만 주택입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우리 토지여 유형. 자, 모든 토지를 분리대상 토지,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분리합니다. 그럴 때 우리 분리상 토지를 오늘 공부했습니다. 분리상 토지 세율을 통해서 어떻게 외웠어요? 007, 빵24, 비례세율이요. 007% 저렴상 토지, 농지여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소유와 법인 및 단체 소유로. 자, 빨리빨리 얘기해 보세요. 개인 소유 자격 농지가요. 군 읍면 지역에 있습니다. 뭐가 됩니까? 분리. 자, 개인 소유 자격 농지가요. 자, 시지역, 특별시황시 시지역의 도시지역 밖에 있습니다. 뭐가 됩니까? 분리. 고개를 드시고 빨리 얘기해 보세요.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습니다. 농지가 뭐가 됩니까? 분리. 개발지역 녹지지역이니까. 도시지역 내 개발지역 녹지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농지가 있습니다.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농지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 뭐가 되고? 종합합산. 예외적으로 분리상이 되는 게 5가지가 있는데 2가지만 배웠어요.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그리고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등등 이런 것이 5가지가 이제 분리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야는 원칙이 개인 소유, 법인 소유 임야는 종합합산입니다. 예외적으로 분리대상이 되는 임야가 있습니다. 분리상이 되는 임야가 있는데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그리고 산림보호 육성 등 공익목적 임야는 어떤 규칙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자, 조일분리생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목장용지요. 목장을 빼먹거나 목장 토지용지 볼 때 뭘 봐요? 위치, 면적을 봅니다. 그럼 빨리빨리 얘기해 보세요. 자, 목장 개인이든 법인 소유하든 목장이 자, 구는 면적이고 주면적 이내면 뭐가 됩니까? 분리. 목장이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공업지역에 있고 주면적 이내면 그럴 때는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목장이 시지역의 자 도시적 내인데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고 주면적 이내면 뭐가 됩니까? 분리. 근데 자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주면적을 초과한 목장용지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이요. 공장 빨리빨리 얘기해 보세요. 공장도 위치 면적을 보는데 빵 2%. 공장 자 시지역에 구는 면적이고 주면적 이내면 뭐가 됩니까? 분리. 시지역의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고 주면적 이내면 뭐가 됩니까? 시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고 주면적 이내면 뭐가 된다? 분리. 시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고 주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 별도 합산. 요때가 별도 합산.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주면적을 초과한 토지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싱싱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